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집주인 말을 듣고 이사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 꽃소입니다. 자, 꽃소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죠? 제 친구가 또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많네요, 꽃소님은. 아니, 친구가 계약이 다 끝나가거든요.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이제 그날 전세금을 못 구했대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돈을 내준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일단 돈을 안 준다. 그럼 뭐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야죠. 아니면 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하든지. 협박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말이 협박이라는 거지.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되겠네. 사실상 독청이나 무건의 압박인 거죠. 근데 임차권이 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등기가 돼요? 특정 요건이 갖춰지면 할 수도 있지. 자, 사항을 정리해보자.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은 경우잖아. 전세나 월세,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임대인이 돈이 없다, 배째라 하거나 또 뭐 우는 소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 이런 경우 사실상 뭐 사회적 경제적 강자인 임대인이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좀 많이 있잖아. 세입자인 임차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갈 계획으로 이사갈 집에 계약금도 걸어뒀을 테고 그 계약이 깨지게 생겼단 말이지. 잔금을 이제 못 주게 되니까 이쪽 집에서 기존 보증금을 못 받아오면. 맞아요. 큰일 나게 되는 건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임차권 등기 제도를 말해줄 거긴 하지만 이제 사실상은 방법이 없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둬야 돼. 보증료를 아깝다고 아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걸 당연히 이렇게 추천드릴 수밖에 없지. 꽃소미 보증보험 들어봤지? 보증보험 알죠?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안 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배당을 못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임대인한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 맞죠? 맞지. 일단 보증보험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그렇고 오늘은 이사가는 집 상황, 그 이전에 돈을 안 돌려주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 다른 돈을 구해서 이사 갔다 치자. 그럼 새로 이사 간 집에 걸어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 네. 근데 처음에 계약을 하고 이 집에 입주를 했을 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러면 다시 이사 간 집으로 전입신고를 빼간다면 일단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 대항력이랑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없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 그 보증금 보호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렇지. 아직 못 받은 보증금이 법적으로 권리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그러면 대항력이 뭐지? 고소? 대항력은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만약에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렇지. 그럼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함인데 등기부에 임차권이 찍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순위가 확정을 받아서 나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배당 같은 걸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맞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잖아.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 거지. 안 돼. 그래, 이런 경우에 이런 권리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적 장치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거야. 그 내용을 정리해 줄게. 먼저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1항에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5항에서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되어 있고, 임차권 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즉 전입신고를 딴 데 빼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권리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딴 데로 주거 이전을 해가도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주거를 그러니까 이전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네요. 맞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8항에서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임대인 너 때문에 돈 썼으니까 너한테 청구할 거야. 이게 되는 거지. 뭐 등록세, 뭐 증지, 인지료, 뭐 송달료 뭐 이런 비용들이 되는 거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전에 박사님이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지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임대차가 종료할 것을 요하는데 이 종료라는 게 뭐 첫 번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해지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 이처럼 이런 사유는 불문하고 일단 임대차가 종료돼야 된다는 거지. 요건은 간단하네요. 일단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뭐 그런 경우. 그렇지.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과 임차인이 목적 부동산을 비워주는 거 이거 누가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맞아. 동시이행 관계라고 누가 먼저 이행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실제는 어때? 집 비워주고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뭐 보증금 돌려준다고 임대인이 말하잖아.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유보금을 정해주는 건데 금액에 따라 당연히 다르게 유보금을 얼마로 할지는 설정해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계약할 때 특약에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 시에 500만 원의 유보금을 제외한 전체 금액은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집을 확인한 후 파손 부분 등이 없다면 2일 내에 반드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좋겠지.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집을 비워주면 돈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 나중에 상황에서.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누가 먼저다 이런 걸로 싸울 일은 없겠네요. 그렇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고 나면 근데 이제 좀 달라져. 대부분 판례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고 했어. 그럼 누가 먼저가 될까?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죠. 그렇죠. 임대인이 뭔가 조금 잘못을 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먼저 보증금 반환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어.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게 임대인한테 무슨 압박 이런 게 통할까요? 이게 뭔지 알면은 통하겠지. 어디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든지. 왜냐하면은 계약할 때 우리가 뭘 확인해? 등기. 그렇지. 등기, 즉 등기사항 증명서를 요즘에 다 확인하잖아.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도 이걸 당연히 보여주고 이걸 공인중개사한테 이걸 제시할 의무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당연히 보고 계약을 하게 될 텐데 다시 이사 올 사람, 신규 임차인이 등기부를 이제 보고 계약하는 경우에 이 임차권 등기가 찍혀 있어 봐봐. 뭐라 하겠어? 이게 뭐야? 라고 하겠지. 그러면 전에 있던 임차인에게 돈을 못 줬구나 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 그러면 계약을 안 한다는 결과로 돌아올 거니까 이게 무건히 압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6항에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다시 또 새롭게 들어온 임차인을 말하는 거야.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집에 다시 들어올 임차인은 이 내용을 알면 당연히 없겠지. 맞지? 네. 그러니까 주인은 임차인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건의 압박이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구독자분들도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집을 계약하면 절대 안 된다. 보증금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걸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빨리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맞아. 어차피 임대인 본인에게도 손해로 돌아올 거니까 말해보면 조금 압박이 될 거야. 근데 이런 것까지 하더라도 진짜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경우도 있지. 그럼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지. 소송인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데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당연히 돈을 못 받았으니까 승소 판결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이렇게 신청하는 거야. 그리고 경락대금에서 배당받는 거지.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받아와야 돼.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만 해도 절차나 뭐 기간 이런 게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 그런 의미에서 보증보험 가입 이게 사실상 제일 좋다는 거지. 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또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일단 계약이 종료되잖아. 그러면 임대차 관계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계약 일자가 그때까지니까. 근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을 때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되거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가지니까 일단은 그 의무들은 지켜야 돼. 어떤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그 의무를 지키면서 다른 방법을 써야 돼. 그리고 계약 만료 의사표시 기간이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잖아. 예전 거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였고 또 묵시적 갱신됐으면 의사표시를 하고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계약이 종료일이 되잖아. 네, 임차인만. 그렇지, 임차인만. 그래서 미리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게 좋은데 이 경우에 당연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돼.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 이제 이거는 증빙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면 문자 메시지라도 저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만료일에. 이렇게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당연히 받아주는 게 좋지. 구두로만 했다가는 나중에 못 들었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렇게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끄는 임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해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당연히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아셔야 되네. 자,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잘 상담받으시고 하루빨리 돈을 돌려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 자, 오늘 끝! 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안녕! 그거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